어제 마성모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 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요.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같아서요. 어제 당직이었어요. 카메라 들고 촬영 갔었는데요. 북한에서 온 노동자 축구대표팀이 잠깐만요. 공식 명칭이 네,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네요. 문육환 목사님과 전태일 열사 그리고 이소선 어머님을 참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려하던 수구 꼴통들의 해코지는 없었고요. 북한이 현충원에 가서 참배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모란공원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북에서 받아줬네요. 일정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얘기 좀 드리고요. 오늘 나온 뉴스들 좀 살펴볼게요. 오늘 민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민소 진행하는 현석훈 기자입니다. 모란공원 다녀와서요. 허리에 보호대하고 있어요. 이젠 후배들 보내야지. 뭐만 하면 쑤시고요. 죽겠어요 아주. 녹색 창에요. 마성 모란공원 검색해 보시면요. 마성역에서 도보로 한 25분 정도 떨어진 지점에 마석 모란공원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가, 노동운동가, 학생운동, 청년운동, 온갖 열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죠. 바로 옆에 모란미술관도 있습니다. 꼭 열사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묘역도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슬슬 꽉 차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 네,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자꾸 찹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돌 던졌던 친구들도 여기에 몇 명 묻혀 있고요. 문익환 목사님, 박용길 장로님,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그리고 이소선 어머니, 김근태 의장, 노회찬 의원 등등 여기 계시죠.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컨셉으로 갈까요? 모란공원에 열사들이 묻히기 시작한 게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전태일 열사 때부터인데요. 1970년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타카키 마사오, 박정희가 서울에 묘를 쓰지 못하게 한 거죠. 묘를 쓰면 계속 모여들고 데모할까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석 모란공원까지 오게 된 거죠. 당시 70년대쯤 되면요. 참배 가지 말라는 말과 똑같죠. 모란공원 거리가요. 상당하죠. 교통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지금은 뭐 딱하니 전철도 다닙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요. 서울에서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 전태일 열사를 안장하죠. 그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등등 험하게 싸웠죠. 당시 희생됐던 노동자, 농민, 학생, 빈민 등 재하분들이 전태일 열사 곁에 묻히고 싶다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민주열사 모여역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도 여기 묻혀 있고요. 고문 후유증으로 명을 달리하신 김근태 민주당 고문도 여기 묻혀 있습니다. 김근태 고문은 국립대전현충원을 마다하고 동지들과 함께 묻히겠다고 모란공원을 택했죠. 광주 망월동과 더불어서 모란공원은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불립니다. 저는 해마다 한 12월쯤 한 번씩 들르는데요. 취재를 간 건 처음이네요. 대개 제가 연예팀 기자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에어컨, 포토라인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비교적 좀 질서 정연한 현장. 물론 그 안에서도 취재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요. 약간 아수라장이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실내 행사기 때문에 정말 비교적 질서 정연한 현장인데요. 오랜만에 이건 관할이 대체 어딘가요? 정치부인가요? 사건팀인가요? 어쨌든요. 우리 회사는 좀 이런 관할 이런 거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여튼요. 카메라 들고 뛰어갔는데요.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오늘 민소. 통일선봉대 버스가 5대가 들어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선봉대, 네, 줄여서 통선대라고 하죠. 와, 통선대가 아직도 다니나 그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게 집회 및 시위 다닐 때 제일 간지가 깃발이잖아요. 깃발. 네. 깃돌이가 제일 먼저 다니잖아요. 통일선봉대 깃발이 쭉 버스에서 내리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깃발에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직도 중대로 관리하나 세상에. 고등학교 때 조회 시간에 1중대, 2중대, 3중대 뭐 이렇게 모여서 조회했었잖아요. 네. 어머 세상에. 참. 물론 학교에서 통일선봉대 할 때도 1중대, 2중대 뭐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거 군사문화 20년이 넘어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싶더라고요. 과거에는 통선대가 전투 조직이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좀 웃겼습니다. 민간인이 군대 조직을 닮은, 물론 집단행동에서는 군대식 지휘체계가 아주 편리하긴 합니다. 익숙하기도 하고요. 네, 통일선봉대 1중대, 2중대 놀랬어요. 그리고 전태일재단 이수호 이사장, 네, 이수호 이사장이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 직간접적으로 같이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뭐 어쨌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뵀어요. 이수호 이사장 그리고 전태일 열사 동생이죠. 전태삼 씨 그리고 전순옥 박사, 이분들이 북한 대표단을 맞았네요. 저기 문성근 전 대표님도 네, 문익환 목사님을 묘역을 참배할 때 이야기들 쭉 전해주시는 모양이 인상 깊었습니다. 날마다는 아니구나. 네, 오랜만이죠. 북한 관련한 취재는요, 늘 동선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수국골통이나 누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기자들에게도 행사 직전까지 네, 오픈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국정원도 몰라요. 누가 아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모란공원 입구에서 간단하게 묘역 설명을 하고 문익환 목사님 참배를 갔다가 전태일 열사, 이수선 여사님 참배하고 내려오는 걸로 원래 이렇게 공지가 됐었는데요. 이게 당연히 맞을 리가 없죠. 네, 문익환 목사님 앞까지 확 가서 전태일 열사 묘역으로 먼저 이쪽으로 가시죠 하고 방향을 또 휙 틀어요. 아니 괜찮아요. 뭐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좋은데 괜찮은데요. 이게 카메라 들고 노트북 지고 삼각대 메고, 이게 또 모란공원은 경사도가 한 15%쯤 되거든요. 차로 올라가기도 어려운 경사도입니다. 이거를 세상에 이걸 뛰어 올라가야 이분들 정면을 잡을 수 있잖아요. 1시간 내내 산악구보하고 내 무릎 하면서 악각하면서 촬영하고. 이게 왜 교통사고 같은 거 당일은 모르고 다음날 알잖아요.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팔다리, 어깨, 무릎, 허리 아주 죽겠습니다. 네. 허리 보호대하고 앉아서요 자판 두들기고 있어요. 때 아닌 산악구보. 이젠 정말 후배들 보내야 되겠어요. 오늘 민소. 못 이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한국노총은 3대1로 졌고요. 민주노총도 2대0으로 졌어요. 뭐 승패가 뭐 중요합니까? 북한은 아마 최대한 골을 안 넣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이미 뭐 실력 차이가 크니까요. 이번 축구대회에 참가한 조선직업총동맹, 줄여서 조선직총 아니면 직총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그리고 뭐 제3노총 뭐 어쩌고 네.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북은 노동계급을 우선시하는 국가라서요. 다른 노동단체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직총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선직총은요, 조선노동당 당원이 아닌 30세 이상의 모든 노동계급, 뭐 직장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등등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약 160만 명 정도가 네, 가입되어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요. 모토가요, 1945년 11월 북한의 최초 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북조선 총국이 결성된 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46년에 북조선 직업총동맹으로 개편이 되죠. 직구는 다 있습니다. 시도지부별로 지부도 있고요. 뭐 금속, 전기, 석탄, 경공업, 기계공업,
수산, 교통, 교육, 문화, 보건 등등도 여기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 차러 오신 분들 60여 명인데요. 조선직종 건설노동자팀 그리고 경공업팀이 왔습니다. 축구 잘 찹니다. 네, 거의 실업팀 수준이죠. 우리는 동호회 5부쯤 되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그 노동자 축구대회가 창원에서 한번 개최된 적이 있어요. 제가 또 그때 라디오로 생중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샷! 어림없는 볼 뭐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벌써 11년이나 지났네요. 4차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보도문이 나왔어요. 오늘 그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되고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공동 보도문 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네, 다음 달에는 평양을 가겠네요. 기자들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 가드 문제가 있으니까 다 갈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요. 조만간 예전처럼 평양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일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저기 트럼프 각하도요. 기운 내세요. 아마 제일 안팎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각하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매파한테 밀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의 요거트님 이사 축하드린다고요? 축하할 일인가 모르겠어요. 네, 맨땅에 헤딩하는 거라. 카테고리 분류하면 시사정치에 속하는데 기자님은 계속 연애부라고 강조를 하시니 떼쓰는 꼬맹이 같습니다. 네. 이게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시사광장이라는 데일리 프로그램을 꽤 오래 했었고요. 다시 팟캐스트로 애국전선이라는 걸 했었고, 이게 라디오가요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요. 하도 돼가지고 좀 쉬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예능으로 해둘 걸 그랬어요. 이제는 좀 바꾸기가 어려워요. 네, 뭐 그렇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오늘 민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가끔 어제 민소들만큼 늦게 올리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6시 전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5시 50분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팟빵과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대충 100회쯤 되면 이사를 갈 생각인데요. 채널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미디어 부프하고 채널을 하나 새로 파서 차곡차곡 쌓아놓겠습니다. 가끔 라이브도 키고요. 뭔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게요. 좀 빨리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이사 갈게요. 팟빵은 이사 안 가니까 그냥 계시면 됩니다. 오늘 민소. 전에 번외편으로 전해드렸던 국방부 인증 감사합니다 1, 2편 출연하셨던 최강욱 변호사님. 네, KBS 일라디오에서 최강욱의 최강시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었는데요. 금요일날 하차하셨네요. 프로그램이 없어지나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박문진이라고 하죠. 방송문화진흥회 어제 임기가 끝나셨는데 아마 이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책, 네, 페이스북 글을 가져왔는데요. 옮겨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전문 변호사로 각종 활동을 하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당연 박문진 이사 역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사장을 해임하고 두 사람의 사장을 해임한 외에도 김장겸 체제에서 각종 악행을 거듭하거나 무능을 드러낸 임원들을 모두 해임한 바 있습니다. 언론개혁의 길에 가장 중요하고 보람있는 일이었다 자부합니다. 한 번의 연임을 거쳐 6년의 임기를 마치는 오늘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아래 기사를 전합니다. 의외로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더욱 답답합니다. 자유당과 방통위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박문진을 다시 봉숭아학당으로 만들 셈인가요? 네, 박문진, 네, 참 답답하네요. 네, 이게 박문진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그리고 EBS 이사 선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방통위원들이 박문진과 그리고 KBS, EBS 이렇게 이사를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옛날 적폐 세력들이 여기로 들어갔어요. MBC 노조의 성명인데요. 잠깐 보실까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원에게 최기하 김도인으로 밀어붙이라는 오더를 내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공영방송에서 이사 선임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방통위는 사실상 들러리만 성꼴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게 최기하 전 본부장 그리고 김도인 전 본부장 이 양반들 전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 정치적 평양, 자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언론계가 계속 강하게 반대해왔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지난해 언론노조가 발표한 언론장악 적폐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 여기 나란히 이름을 올립니다. 최 전 본부장 그러니까 최기하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때 보도국장으로 편파, 왜곡, 보도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2015년에 자사 보도를 비판한 노동조합의 보고서를 찢고 노조 간사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분 그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김도인 전 본부장 이 양반은 편성기획부장 시절에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서 김미화, 윤도현 등의 블랙리스트 방송인 퇴출에 앞장섰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이분들이 지금 방통위로 선임이 되는 거죠. 이게 참 깝깝합니다. 네, 참 또 팟캐스트로 또 전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민소. 한강 하류에 김포대교가 있어요. 아침에 차가 좀 밀린다 했더니 배가 뒤집어져서 소방관 2명이 실종됐네요. 한 명은 시신을 발견한 것 같고요. 다른 한 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한강에 보가 2개가 있어요. 상류는 잠실보라고 있고요. 잠실대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하류는 신곡수중보라고 있는데요. 이 두 보의 용도는 한강의 수심을 일정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여객선을 띄우기 위한 수단인 거죠. 또 하나는 88년에 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무장공비의 수중침투를 막기 위해서 건설한 배경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보 때문에 한강물이 흐르지 않고 썩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유속이 느려지는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에 민간 보트 하나가 걸려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정작 보트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쓰레기 보트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네요. 강물에 떠내려왔다고요. 이게 빈 보트를 확인하러 갔다가 아무래도 보 인근이니 물살도 있고 또 이 부근에 소용돌이가 자주 친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아까운 소방관 둘의 목숨을 앗아갔네요. 참 저 폐보트 일부러 버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이를 어쩜 좋습니까? 오늘 민소. 오늘 광고 2가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법조팀장 강경훈 기자가 책을 한 권 냈어요. 법복을 입은 악마들이라는 책인데요. 삼성을 비롯한 자본 권력에 대한 편향적 판결, 정치 권력이 부역한 것이 틀림없는 판결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유무죄의 형량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써내려가는 판사들의 문제점을 짚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김용민 브리핑에 경제의 속살 진행하는 완배영님이 한 석 달 쉬기로 했다고요. 사실 이거요 참 미친 짓인데 원고 매일 쓰는 거 정말 못할 짓입니다. 재충전하고 돌아오신다고요. 대신 석 달 동안 책을 2권 쓰기로 하셨답니다. 네, 어디 또 서울 부산 북콘서트하고 술 먹으러 다녀야 될지 싶죠? 오늘 민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노동자 축구대회 뒷얘기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뭘 전해드려야 되나요? 원래 걸그룹 베리굿 컴백 쇼케이스가 있는 날인데요. 목요일로 미뤄졌고요. 네, 다이나믹 코리아 뭐든 있겠죠. 그날 벌어 그날 먹는 방송쟁이들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